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흐름이 좀 좋지 않았죠. 이걸 만회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마침내 애플이 조금 깨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급락세가 좀 나타났죠.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제재 방침이 좀 나오면서 애플이 좀 이틀 동안 급락세가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신제품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낙폭 좀 과대했던 건 아닌가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좀 이끌어줬고 금요일에는 지수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전기차 섹터의 부진이 조금 뼈아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죠. 괜히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 요인이 지속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일제히 악세를 좀 보였고요.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니콜라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애리조나 지역에서 무려 2번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니콜라가 15% 폭락하면서 전기차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던 게 아쉬웠죠. 이와 한편으로 국제유가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목요일에 좀 안정되는 듯 하더니 금요일에 또 금세 올라오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요. WTI는 87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유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주 하락을 유도했던 게 결국 유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탄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악재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결국 S&P 500과 나스닥이 3주 만에 주간 수익률 하락을 기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 중반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가 주말로 갈수록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소비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사실상 이번 주는 매크로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는 뜻은 이번 주도 변동성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에서 주요한 이슈들, 특히 종목별로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보시면서 지난 금요일에 업종별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반도체 섹터의 부진이 좀 아쉬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 우려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테크 섹터는 결국에 혼조세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두각을 나타냈던 섹터들은 계속해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헬스케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강세 이어졌고요. 유가 상승세 지속되면서 엑슨모빌, 쉐브론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비만 치료제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일라이릴리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는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올랐고요. 기술, 소재, 금융 섹터 등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별 종목단에서는 전자인증 업체, 도큐사인,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 업체 RH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좀 보였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테크주, 그리고 니콜라의 사고 소식에 부진했던 전기차, 하지만 시장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주까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가 이슈는 테크주들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죠. 중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못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 또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 반도체를 얻어온 거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복 우려, 그리고 또 중국의 대응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맞부딪히면서 이번 주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3일 연속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 약세 속에서도 10일 연속 상승하면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음 메가 이슈는 전기차 관련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15%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만 애리조나 지역에서 2번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전기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니콜라는 주가 1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역시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3일 연속 하락했던 것이 결국에는 전기차 섹터에도 좀 영향을 줬지만 테크 섹터 전반적으로 애플의 상승 속에서도 좀 혼조세로 아쉬운 그런 모습, 그게 지수에도 연결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계속 좀 봐야겠죠. 에너지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긴장하고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금요일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90달러, 그리고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87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이 흐름 이번 주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유국 감산이라는 공급발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실 수요단에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중국이 과연 경기가 깨어날 것이냐,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독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치만 그 안에서 어찌됐든 바닥은 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 들어서 좀 투기성 매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방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악재지만 에너지주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엑슨모빌을 중심으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쉐브론 그리고 또 발레로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발레로 에너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메러선 페트롤리엄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장 화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생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유가 상승세와 제품 가격 상승에 좀 부채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주가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메가3 박명석이었습니다.